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앞에 실기 부분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좀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책이 좀 출간한 지가 좀 된 책인데, 책은 참 좋습니다만은 좀 불필요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실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 그 정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전 시간에 우리가 실기 작업 순서를 보면, 자, 실기 작업 순서를 보면 맨 첫 번째 도면을 확인합니다. 도면 확인.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 올라와 있어요. 그 사진과 함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도면을 확인합니다. 도면을 확인해서 도면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도면 확인, 그런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사항이 있을 때, 그죠? 중요사항을 도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있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다. 자,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서, 이제 밑줄 긋는 내용은 주로 뭐냐면 이제 동작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 1을 누르면은 노란색이 들어오고 황색 램프 들어오고, 푸시 버튼 2가 누르면은 MC가 살아서 뭐 적색 램프가 들어온다 그랬으면 그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놔두고 중요한 내용, 푸시 버튼 일반 누르면은 일단 황색 램프가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에다가 밑줄을 아주 잘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 눈에 확 띄게끔, 그죠? 확 띄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급된 기구를 점검합니다. 전 시간에 뭐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지급된 기구 중에 파손 유무, 그죠? 그리고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그죠? 동작 유무, 이런 거. 특히 파손 유무,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파손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에서 바로 바꾸셔야 돼요, 바로. 그런데 주로 이제 초기에 파손이 없는 경우에, 제품이 괜찮은 경우에 사용하시다 보면, 전 시간에 우리 전동 드릴 같은 걸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동 드릴을 이용해 가지고 볼트를 조이거나 풀거나 합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전동 드릴에 보면 토크가 있어요. 토크 조정하는 거. 토크가 너무 높았을 경우에 보면 우리 릴레이 그 소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소켓들이 잘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게끔, 약하게끔 해가지고 쓰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것도 같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 일단 파손 유무, 동작 유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특히 푸시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라든지 셀렉터 같은 경우, 그죠? PB, 푸시 버튼 스위치죠. 푸시 버튼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셀렉터 스위치 있어요. 셀렉터 스위치, 선택 스위치죠. 돌려서, 회전 스위치잖아요, 그죠? 돌려서 사용하는 이런 셀렉터 스위치 같은 경우에 동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접점이 맞는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셀렉터가 나중에 상당히 좀 어렵진 않은데 좀 헷갈리게 작용합니다. 헷갈리게. 그래서 셀렉터 같은 경우에 접점을 갖다가 좀 제대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시게 되면 이제 점검된 기구가 다 끝났으면, 지급된 기구까지 점검이 끝났으면 이제 제어반을 구성합니다. 제어함은 보통 표준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400 곱하기 400의 미리의 어떤 합판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온 합판 말고 작은 합판, 제어 합판에다가 그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함을 구성하는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어함을 다 구성하셨으면 제어함에 대해서 제어함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어함 점검. 항상 점검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이 점검의 기초는 뭘로 하냐면, 여기 아까 중요한 내용에 밑줄 그었잖아요, 그죠? 요 밑줄에 그어진 대로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는지 제어함에 점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테스터기 있잖아요, 그죠? 회로 테스터기를 이용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원을 투입하는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시험 중에서는, 시험 시간 중에서는 전원을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기를 이용해 가지고 간이 점검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해서 제어함이 이제 완벽하게 구성이 됐다,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어함을 고정을 시킵니다. 제어함을 고정을 시키고, 어디다가 고정시키냐면 우리가 주어진 합판 있잖아요, 그죠? 원합판에다가 조정시킵니다. 그래서 제어함을 갖다가 주배선 합판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이것도 한 중앙에다가 보통 이렇게 합판이 길게 있으면, 보통 이제 4팔짜리 합판인데 얘가 4자고 여기가 8자 이래가지고 4팔짜리 합판이에요. 요즘에 이제 이런 거 안 쓰죠. 안 쓰니까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원합판이 한 장 있으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중앙부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 사진에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죠? 너무 높으면 어때요? 의자 놓고 올라가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차피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배관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각각 나가줘야 되는데,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아래쪽도 이렇게 나가서 어떤 기구라든지 아니면 단자대에 연결해줘야 되는데, 너무 낮아버리면 이걸 설치를 못하죠. 너무 높아버리면 어때요? 위에 거 요거 설치를 할 때 어때요? 의자 같은 걸 놓고 서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설치를 하는데, 요거는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제어반은 자기 가슴 있잖아요, 그죠? 가슴에 보면 명치라고 있어요, 명치. 여기 갈비뼈와 갈비뼈 만난 사이 있잖아요, 그죠? 요 명치 부분, 요 앞부분, 이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앙 부분이 그쯤에 오시면 돼요. 내 배꼽에서 사이에 놓으시면, 배꼽하고 명치 부분 사이에다 놓고 설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가지고 설치를 딱 해놓고 거기서 이제 피스를 조립한 다음에 하면 작업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가슴 부분에다가, 그죠? 가슴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이 다 끝났으면 이제 주회로를 배선합니다. 주회로 지금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제어함이 끝났으면 이제 뭐를 하냐면 그 합판이 있잖아요, 그죠? 합판에다가 제도를 합니다. 제도, 그죠? 이제 벽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합판이죠? 합판이에요. 합판에다가 내가 이렇게 파이프를 올려야 될 길 있잖아요, 그죠? 파이프가 지나가야 될 길, 또는 여기 기구가 들어가야 될 길,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구다. 그러면 2구 뭐 스위치 박스다. 그럼 여기다가 스위치 박스를 딱 그립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똑같이, 그죠? 여기가 뭐 단자대다. 그럼 여기다 단자대를 이렇게 딱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그리고 여기 파이프가 지나가야 될 이렇게 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주어진 치수대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벽판을 제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라든지 분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8번째, 이게 다 끝났으면, 벽판 제도가 끝났으면 이제 기구를 설치합니다. 기구 설치를 먼저 합니다. 배관보다 기구 설치를 먼저 해서, 여기 아까 그림 그려놓은 곳에다가 그 똑같은 거, 2구를 그려놨으면 2구 갖다 붙이고, 단자대 갖다 놨으면 단자대 갖다 붙이고, 여기에 뭐 램프가 있다, 그죠? L1, L2 램프가 있다, 그럼 램프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 기구를 먼저 고정시킵니다. 그죠? 고정을 시켜놔요, 그죠? 주로 요거 할 때는 주의하실 것이, 이제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스위치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연결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연결할 때. 그 다음에 9번째, 기구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배관을 해야 되죠. 배관, 그죠? 파이프를 배관합니다. 그래서 배관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은, 여기 앞에 있던 제도한 대로, 그죠? 어디서 오차를 생각해야 돼요. 오차, 그죠? 오차가 크지 않게끔, 그죠? 오차가 제어반 바깥쪽에서는, 그죠? 제어반 바깥에서는 아까 우리 했듯이 30mm 이내입니다. 30mm 이내. 그 다음에 제어함 외부, 제어함 내부, 그죠? 제어반 내부에서는 5mm 이내에요. 5mm 이내.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 신경 쓰셔서, 배관이 다 모두 끝났다. 배관이 이제 다 끝났다면은, 또 배관에가 뭐가 있어요? 배관에가 우리 했던 P관이 있고, 그죠? P관이 있고, CD관, 그죠? 가요전선관이죠. 이거 두 개의 번호 조심하셔야 돼요. 번호.
간혹 밖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게 1번, 2번 나오는데 이게 바뀌어서 CD관이 1번이고 P관이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도면을, 주어진 도면을 잘 참고하셔서 어느 게 P관이고 뭐 왼쪽이 P관이고 이쪽이 CD관인지 그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게 잘 배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이 다 끝났으면 입선을 합니다. 입선. 여기 안에는 제어 반응 다 끝났잖아요. 그죠? 여기 단자대에서 각각 기구로 전부 다 가는 선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입선을 합니다. 입선을. 그래서 입선할 때는 이제 넘버링을 잘 하셔야 돼요. 넘버링을 잘 해서 번호를 잘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번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이 뭐 예를 들어서 4가닥 간다 그러면 1, 2, 3, 4 잘 적어 놓으시고 여기도 1, 2, 3, 4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뭐 그런 내용 나중에 또 실기하시면서 하실 거니까 어차피 작업하시면서. 자, 그리고 입선을 한 다음에 입선이 완전히 끝났으면 바로 이제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다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입선까지 끝났으면. 그래서 입선을 했으면 이제 기구에 결선을 합니다. 각각 기구에 램프라든지 뭐 스위치라든지 단자대 같은데 기구 결선을 합니다. 요거 할 때 보면 이제 주의하실 것이 접지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접지선 빠지지 않게끔. 접지선이라든지 삼상 같은 경우에 RST상이면 삼상, 그죠? 상선이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빠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됩니다. 빠지지 않게 잘 주의하셔야 되고, 빠지지 않는다는 게 소켓에 빠지지 않는, 소켓에서 이렇게 뽑히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 하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접지선을 설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안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도면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이제 뭐 하냐면 다시 점검을 합니다. 전체적인 점검이죠. 점검을 하셔서, 점검을 반드시 마지막에 몇 번 하셔야 되냐면 2회 해야 됩니다. 2번. 점검을 항상 2번씩 하셔야 돼요. 2번. 꼼꼼히. 그죠? 아까 우리 제어함 구성하는데도 점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아주 신경 쓰셔서 꼼꼼히 하셔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죠? 제출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어함 구성이 가장 중요해요. 제어함. 어디 가나 다 보면 다른 거는 뭐 배관이라든지 입선해서 이렇게 스위치 넣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 제어함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 제어함을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어함을 구성하는 원리 뭐 그런 거 좀 해보실 건데, 그런 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래서 같이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선행학습으로 먼저 우리 이제 실제로 좀 이따 제어함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할 건데, 제어함 구성하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요걸 좀 해보시게요.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붙는 점이죠. 말 그대로. 그죠?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점을 갖다가 접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접점. 왜 접점은 통상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A접점하고 A접점, 그 다음에 B접점, 그 다음에 C접점 3가지가 있어요. A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전원이 투입되거나 사람이 누르면 ON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접점은 보통 이제 회로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일반 스위치 그릴 때도 보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요거는 떨어져 있는 접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노말 오픈이라고 합니다. 노말 오픈. 평상시에 어떻단 말이에요?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열려 있다가, 이게 뭐 릴레이 같으면 이렇게 그리는데 좀 이따 할 건데, 릴레이 같으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요게 릴레이 계전기, 그죠? 계전기 접점인데, 이것만 보고도 얘가 A접점이다 라고 아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항상.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그릴 때는, 그죠? 위아래로 그릴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 그리는 거를 A접점이라고 하고, 도면을 좌우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좌우로 그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 요게 A접점입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어도, 요 A접점에만 안 써져 있어도 위에가 딱 그려져 있으면 이게 A접점이구나, 오른쪽에 있으면 요게 A접점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뭔지 아시겠죠? B접점은 뭐냐면
반대로 B접점은 평상시에 붙어있는 접점이에요. 붙어있는 접점. 그래서 얘는 갖다가 왼쪽입니다. 왼쪽에. 왼쪽은 제가 떨어져서 그랬다고 해도 요즘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이거는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뭔지 아시겠죠? B접점은 평상시에는 붙어있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노멀 클로즈라고 합니다. 노멀 클로즈 접점이에요. 노멀 클로즈.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어떤 전원이 투입되거나 내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오픈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많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잘 하셔야 돼요. A접점은 평상시에 오픈되어 있다가 전원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이렇게 누르면 동작을 시키게 되면 어떤 동작이 일어났을 때 이게 붙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B접점은 반대로 어때요? 그냥 냅두면은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클로즈니까. 그죠? 계속 전기가 통하고 있는데 어떤 전기가 투입되거나 아니면 외력이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요게 떨어져 나갑니다. 오픈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것 같다가 노멀 클로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접점은 위아래로 이렇게 그릴 때 보면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것이 요게 B접점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A접점. 또 이렇게 옆으로 그리면 옆으로 그리게 되면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 아래쪽에 그리잖아요. 그죠? 짝대기를. 그럼 요게 뭐냐면 B접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C접점은 A접점하고 B접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평상시에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원이 투입되면 여기 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붙잖아요. 그죠? 여기 붙어 있는 거 요거 평상시에 붙어 있는 경우는 뭐예요? NC 접점이잖아요. 그죠? 노멀 클로즈 NC 접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원이 투입되면 얘는 붙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NO 접점이죠.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전원이 들어가면 붙죠. NO 접점이 뭐예요? A 접점이고 NC 접점이 B 접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원이 여기가 딱 투입이 돼서 걸리면 어때요? 얘가 떨어져서 이쪽으로 딱 붙습니다. 그래서 C접점하고 A접점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런 식의 스위치를 C접점이다. 체인징이라고 합니다. 체인지. 그죠? 체인지 접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접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접점의 종류를 보게 되면 저쪽으로 가실까요? 접점의 종류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접점이 있습니다. 기호가. 그걸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릴레이 접점이 처음에 있고 릴레이 접점, 그죠? 릴레이 접점 같은 경우에는 자, A접점이 노멀 오픈이니까 NO 접점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B접점은 평상시에 닫혀있는 접점이니까 노멀 클로즈다 해서 NC 접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릴레이 접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면 릴레이 접점은 이렇게 해서 A접점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 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다.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붙는 접점이에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고 B접점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위아래로 그릴 때는 이렇게 되죠. 왼쪽에. 그 다음에 옆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B접점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릴레이 접점 말고 이제 릴레이가 이제 계전기잖아요. 그죠? 계전기. 그죠? 계전기 접점.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죠. 기계적 접점 있어요. 기계적 접점. 기계적 접점. 요거는 이제 보통 리미트 스위치. 자,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 또 위치는 똑같습니다. 위치는 항상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표시만 틀릴 뿐이지 위치는 똑같아요. 여기 A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그릴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게 A접점이고 B접점은 반대로 왼쪽이죠. 오른쪽이 아니고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왼쪽. 그죠? 마찬가지로 B접점도 옆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죠. 이게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리미트 스위치. 그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타이머 접점. 타이머 접점이 많이 헷갈린데 타이머 접점 잘 보셔야 돼요. 타이머 접점 같은 경우에 A 접점이 뭐가 있냐면 자, 타이머를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색칠을 하죠. 이렇게 이런 A 접점이 있고 근데 A 접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걸 일단 옆으로 그려볼까요? 옆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간 거예요. 왼쪽. 요것도 그대로 옆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돌리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접점이 있어요. 이렇게. 접점이 두 가지죠.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또 B접점은 또 어떻게 되냐면 요거 반대로 그리면 되는데, B접점은 이게 B접점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쪽에가 붙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요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그리면